1900년 창단한 독일 축구팀 바이에른 뮌헨이 창단한 지 1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는데요. 미리 한국에 와 있던 김민재 선수는 공항으로 마중 나가 뮌헨 선수들을 맞았고, 토마스 밀러 선수는 무엇에 놀란 것인지 3초간 턱 빠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환대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아시아 팬분들 항상 넘치는 사랑 잘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날 김민재와 함께 아우디 차량 특별 공개 행사에 참석한 토마스 밀러는 공항에서 깜짝 놀란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사회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했는데 소감이 어떻냐는 질문을 건네자 밀러는 먼저 팬들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환영 인사를 건넨 사실을 설명하며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그리고 사회자가 한국에 오는 동안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는데 밀러는 이곳에서 확실히 말하겠다. 나는 오는 동안 불평은커녕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게 왔고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하자 앵커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그러자 밀러는 한국 인천공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너무나 많지만 특히 인천공항은 처음 내린 순간 그 규모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공항 내 각종 시설과 음식점, 면세점들이 워낙 잘 마련되어 있어 수많은 승무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최고로 꼽는 이유가 다 있다라며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놀라움을 드러냈죠. 마치 꿈같은 여행의 시작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무리되었는데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편안한 의자, 각종 충전기와 플러그 그리고 완벽한 청결 상태를 자랑하는 화장실,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공항 한편에는 한국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호화로운 쇼핑몰과 휴식 라운지는 마치 거대한 미니 도시와 같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눈앞에 펼쳐질 모험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는데요. 대한항공을 타고 온 밀러는 소감을 말하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걸음을 옮기던 중 내 앞으로 아름다운 승무원이 다가왔고 그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는데 내가 대한항공의 탑승객이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무대 위의 스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승무원의 미소 속에 깃든 진심 어린 친절은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자리로 안내받아 앉아 스크린을 켜니 영상 속에서도 또 다른 승무원이 나를 환영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소한 것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최고의 품질이란 바로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작은 배려와 정성이 모여 나는 한층 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사실 각종 시스템이 나날이 스마트해지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는 막연하게 유럽이나 미국이 더 앞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는데 한국만큼 빠르고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나라는 드물었고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과 대한항공의 친절한 서비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죠. 지난 1900년 창단한 뮌헨이 124년 만에 한국에 입성하자 우리도 이들의 활약을 볼 생각에 기대가 크지만 이들도 한국에 대하여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는데요. 서울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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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이 서울에 온 뒤 연신 최고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국 당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는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해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글을 올리며 뮌헨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서울이라는 엄청난 도시에 대하여 홍보를 했는데요. 해당 글에서는 서울의 인구와 크기부터 시작해 롯데월드타워, 올림픽공원, 명동 경복궁 등 서울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문화의 향연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렇게 한국의 진심인 모습을 보인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고 공항에서 엄청난 플래시 세례와 팬들의 환호를 받아 한바구음을 띠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먼저 노이어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몇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매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된다. 이곳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며 서울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죠. 선수단은 곧바로 호텔로 이동해서 호텔 옥상에 모여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단체 사진을 촬영했는데 순간 선수들의 눈에는 감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야 라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특히 마누엘 노이어, 토마스 밀러, 자마 무시알라는 따로 시간을 내어 한강을 구경하러 다녀왔는데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녁이 되자 선수들은 김민재 선수가 쏘는 돼지갈비를 맛보기 위해 한식당으로 향했는데 사장님께서 준비한 돼지갈비는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수들은 독일에도 이런 가게를 내주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며 돼지갈비의 맛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식사를 마친 미넨 선수들이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압구정이었는데 그것도 선수들이 한 곳이 아닌 여기저기에서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비치와 마티스텔은 서울의 거리를 유니폼을 입고 거닐며 마치 미넨의 열광적인 팬처럼 서울의 일상을 체험했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바로 한강이었고 유명한 한강 라면을 먹기 위해 매점에 들렀습니다. 음식들을 고르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그들은 계단에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마치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아닌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죠. 파블로비치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서울 너무 예뻐 라고 외치며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서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자 그가 영상을 찍는 동안 마티스텔도 환한 미소로 예뻐를 외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두 사람은 서울의 밤 문화와 화려한 조명에 빠져들어 진정으로 서울의 매력을 즐기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만난 팬들에게도 그들은 스스럼 없이 다가갔습니다. 파블로비치는 팬들이 다가오자 익살스럽게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마티스텔은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 팬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며 마음을 사로잡았죠.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미넨 선수들이 압구정 로데오에 출몰한 사진이 찍히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신의 남자들이 주변을 압도하며 길거리를 누비고 있었으며 그 선봉에는 김민재가 그들을 리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여름 밤 서울의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넨 선수들은 마치 거인들의 행진처럼 서울 밤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사로잡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팀 동료들을 이끌고 있는 김민재, 그의 옆에는 토마스 밀러가 김민재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 기대에 찬 눈빛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김민재는 마치 도시의 안내자처럼 한국의 문화와 맛집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이야기는 서울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고 토마스 밀러와의 유쾌한 대화는 선수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는데요. 특히 김민재와 밀러의 유쾌한 케미는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한 팬은 김민재가 직접 가이드하는 압구정 투어라니 장신의 선수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너무 웃기다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토마스 밀러가 김민재에게 눈동자 크게 뜨고 집중하는 모습 좀 봐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라며 웃음을 자아냈죠. 미넨 선수단이 한국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며 서울의 밤을 만끽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퍼져나갔는데 치안이 불안한 곳에 사는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어두운 밤거리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팬은 한국이 지금 한밤중 아닌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한국을 여러 번 다녀왔다는 또 다른 팬이 답했는데요. 한국은 늦은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상점들이 열려있고 거리는 환한 가로등으로 밝혀져 있으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라고 답했는데 여전히 의심을 품은 팬은 그래도 범죄나 강도 절도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라고 다시 물었죠. 이에 한국을 방문했던 또 다른 팬이 나섰는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낮아서 실제로 한국의 밤거리에서 소매치기나 범죄를 당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죠. 그렇게 첫날을 보낸 선수들은 이튿날 호텔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실시하며 다음날 있을 시합을 대비했는데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진행하고 있던 선수들이 훈련 이후 한국에 대한 감상평을 남긴 게 화제인데요. 무시알라 선수는 어젯밤 호텔에서 나와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거닐었다며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라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며 한국의 안전한 치안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죠. 이와 같은 감동은 최근 독일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미넨의 전설적인 선수인 토마스 밀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독일 언론 빌트에 따르면 밀러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으로 인해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집에서 약 1억 5,012만 원 상당의 파텍 필립 손목 시계를 포함해 총 16개의 시계를 훔쳤다고 하죠. 이렇게 독일에서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던 밀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강도를 당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나와 동료들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동료들과 저녁에 카페를 갔는데 아무도 카페에서 본인의 휴대폰과 가방 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우리도 이내 적응했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안전한 도시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말을 믿고 서울에 와서 이 편안함을 느껴보는 게 좋을 겁니다. 밀러의 말처럼 서울에서의 안전함과 편안함은 독일에서 느껴본 적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동료 선수들도 그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 올림픽은 개막 이후 매일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올림픽 직전까지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토트넘의 비수마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수마는 지난달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다 4억 6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강도당해 프랑스 경찰에 이를 신고했는데요. 비수마는 최루탄까지 맞으며 끔찍한 휴가를 보냈는데 비수마의 아내 역시 다이아몬드 반지 3개를 빼앗겨 이 사건은 그들에게 최악의 휴가로 남았죠.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비수마는 한국에서의 며칠을 대만족하며 지냈는데 그는 한국처럼 안전한 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았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는 지난 휴가는 나에게 있어 끔찍한 시간이었다. 경기를 하려고 방문한 한국이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를 줄지 몰랐다. 이렇게 좋은 곳인지 알았다면 아내도 데려왔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안전함을 극찬했죠. 또한 토트넘의 또 다른 선수 히샤를리송도 한국의 치안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어린 시절 살던 빈민촌과 가장 다른 곳이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서울일 것이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우리 가족들을 다음번에 서울로 꼭 데려올 것이다라며 서울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칭찬했습니다. 미넨 선수단들의 반응이 아마 과거 한국을 들렀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좋은 기억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듯 싶은데요. 어쨌든 한국에 처음 온 미넨 선수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가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